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금지 명령을 받거나 개시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가 돈을 받아가지를 못하잖아요. 딱 한 가지 예외가 상계로는 받아갈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. 또 상계되는 게 있나요?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세요. 대출은행에 내가 예금이 있는지, 그리고 내가 미납한 카드사에 받을 카드 매출이 있는지, 이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고, 어떻게 조심을 하느냐?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네. 아는 만큼 보장받는다 시리즈. 네. 이번엔 뭐죠? 이번에는 상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. 이 상계가 민법상 용어인데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 중 하나예요. 쉽게 말하면은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있고 너가 나한테 줄 돈이 있으면은 서로 겹치는 부분은 제하고 나머지만 주자.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건데 법적으로는 이것을 상계라고 하거든요. 쌤. 네. 근데 개인회생에서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? 개인회생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금지 명령을 받거나 개시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가 돈을 받아가지를 못하잖아요. 딱 한 가지 예외가 상계로는 받아갈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특히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있어서 상계의 중요도가 좀 다른데요. 근로소득자가 상계가 문제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. 내가 어떤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그 은행에 예금도 있다. 그러면은 이 은행은 나의 예금을 대출금 회수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.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. 이런 상계는 막을 수가 없어요. 다만 상계에 대한 조건은 있어요. 이 부분이 중요한데 금지명령 이후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상계할 수가 없어요. 그 전에 들어와 있던 돈에 대해서는 상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개인회생하는 경우 채권사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반드시 빼시라, 이렇게 저희가 조언을 드립니다. 근로소득자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자영업자는 문제가 좀 더 복잡해요. 왜냐하면은 자영업자는 카드 매출액이 반드시 있어요. 요새는 거의 다 카드 매출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매출액이 거의 없죠. 이 카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가 돈을 입금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상계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. 다시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카드 매출로 삼성카드에서 500만 원의 매출이 나왔어요. 그리고 5일 뒤에 이 500만 원이 내 통장에 지급이 돼야 됩니다. 그런데 내가 삼성카드를 쓰고 있어요. 삼성카드에 내가 미납된 금액이 또한 400만 원이 있어요. 그러면은 삼성카드는 500만 원에서 400만 원 상계하고 100만 원만 지급하겠습니다.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. 그건 어떻게 막죠, 그러면? 일단 모든 금액이 다 상계되는 건 아니고 금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것은 상계하지 못해요. 그게 첫 번째고요. 그럼 금지명령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미납된 카드 대금과 상계하는 거, 이거를 막으려면 방법이 없어요. 이건 사실. 네, 이거는 미납된 대금이 있으면 그 카드사에서 더 이상 매출을 발생시키면 안 돼요. 내가 개인회생하기로 마음먹은 시점, 그때부터 삼성카드에서 매출을 발생을 안 시킨다면은 그 전까지 발생한 매출은 내가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좀 시차를 두면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. 그럼 손님이 삼성카드로 긁으려고 하면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? 그렇게도 해도 되고요. 요새는 결제 대행사가 워낙 발달을 했잖아요. 뭐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뭐 애플페이, 삼성페이 다 많이 쓰잖아요. 이런 데를 이용하면은 결제 대행사가 중간에 끼기 때문에 삼성카드 결제 대행사 자영업자의 구조로 가니까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구조를 이용해서 개인회생 전에는 좀 피지사 결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아니면 자체 이벤트 같은 것도 해도 되겠네요. 저희 매장, 네. 저희 매장에서는 현대카드로 긁으면 2% 할인. 네, 그렇게 해도 되겠죠. 영업적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. 또 상계되는 게 있나요?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세요. 대출은행에 내가 예금이 있는지, 그리고 내가 미납한 카드사에 받을 카드 매출이 있는지, 이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고, 어떻게 조심을 하느냐? 구체적으로는 내 채권사 은행에 있는 예금은 일단 다른 은행으로 다 옮기시라, 이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자영업자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결제대행사 등록을 해서 결제대행사로 매출을 발생시키시라, 이 절차만 기억을 하시면은 개인회생을 할 때 상계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을 겁니다.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은 금지명령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라고만 했잖아요. 금지명령을 채권자가 받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돼요. 좀 복잡하죠. 복잡하다 보니까 채권사에서도 이걸 상계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실수로. 이렇게 실수로 상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받을 수
있어요.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채권사의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나에게 지급을 해달라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, 이게 안 되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돼요. 지급 명령이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절차가 굉장히 번거롭고 그 매출금이 그만큼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개인회생 절차에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기거든요.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피해가 너무 크니까 꼭 상계가 안 이루어지게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.